자, 프린터 한번 보죠. 등기에 뭐가 나왔죠? 분류라는 게 나와요. 뭐 등기 분류는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6단계로 구분이 돼요. 등기 종류 해가지고 거기에다 6이라고 써놔요. 6개로 분류가 돼요. 등기 분류. 자, 첫 번째 이제 대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대상. 그러면 대상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줄 거나 볼래요? 자, 객체라고 써놔봐요. 객체에 따른 분류죠. 자, 옆에 보니까 이제 토지 동그라미잖아요. 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건물. 그럼 대상에 따른 분류로 크게 뭘로 나눠져요?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토지에 관한 등기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토지는 연속하고 있음으로써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고 또한 개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지만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적, 인위적으로 구역된 최소 단위를 뭐예요? 필지. 그래서 필지. 필지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적 개념이고 인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필지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되는 바.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등록되어 있는 한 필지가 뭐예요? 한 개의 토지로 먼저 평가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몇 조? 113조문이 있어요. 113개가 있어요. 거기에다 한번 봅시다. 자, 중개사법은 조문이 몇 개예요? 법원 몇 개? 옆에다 하나 써놔요. 51개 조문이에요. 51개 조문. 자, 중개사법 시행령이 있겠네요. 그럼 시행령 뭐라면 뭐 이렇게 몇 개 조문일까요? 자, 118개에다 51를 빼봐요. 몇 개예요? 67개가 있네. 시행령. 그러면 이거 합쳐봐봐요. 몇 개죠? 118조문.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은 118조문이 있어.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뭐예요? 중개사법을 그럼 몇 년간 우려먹었어요? 30년간 우려먹었어. 30년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개사법 조문 51개 조문하고 시행령 67개 조문하니까 합치니까 몇 개? 11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장난을 쳤겠냐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자기가 조문을 구해가지고 중개사법 법령하고 시행령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것만 딱 오려서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개사법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개사법은. 중개사법은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 이상 맞아야 돼. 100점. 그러니까 80점 이상에서 100점 사이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80점 이하면 뭐예요? 까락이야, 까락. 까락이라는 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지금부터 서둘러 준다면.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100점만 맞으면 나머지는 40점만 맞으면 돼. 공법 40, 지금 공시하고 세법 40. 그러니까 180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이의 신청이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어요. 공법 하나 이의 신청 받아줬고 세법 하나 받아줬고. 그러니까 우리 희비가 엇갈렸어요. 이번에 2개 뭐예요? 2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은 또 합격한 사람도 있었고 합격 전문인 가서. 그러니까 이의 신청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복도 안 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개사법 요 조문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개 2차 과목은 중개사법밖에 없어요. 제 과목보다 중개사법을 해야 돼요. 중개사법이 누구예요? 정재용이죠. 막내예요. 막내. 잘할 겁니다. 제일 막내예요. 막내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중개사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놓고. 자, 그러면 대상과 관련돼서 밑에 건물에 관한 등기, 건물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토지만을 부동산을 다루는 구미의 법제와는 달리 일본의 형량을 받은 우리나라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닌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독립하여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그럼 그 밑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그 밑에다 맨 밑에다 한고형으로 놓고 자, 부동산이라고 써놔요. 자, 부동산이 뭘까요? 우리 민법 99조에는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와 매달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기에다 써놔요. 별표 5개 놓고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법정지상권은 민법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법정지상권은 그러면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토지와 건물이 매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요.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 사이에다 하나 집어넣어 볼래요? 토지와 건물과 관련돼서 여기 사이에다 지목을 집어넣어 봐요. 지목. 자, 토지하고 건물 요 사이에다 지목. 자, 그 지목은 토지 등기부에는 기록이 됐었죠. 건물 등기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지목은 어디에만 기록된다? 토지 등기부.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무슨 지상권의 문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중에 따로 설명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기록해 두시고. 자, 그러면 토지는 뭘로? 아까 토지는 뭘로? 필지로. 건물은 건물에 관한 등기로 와요. 건물에 관한 등기 1번 밑에다 1, 2, 3이라고 써요. 1, 2, 3. 건물에 관한 등기 바로 밑에다 1, 2, 3. 자, 1, 2, 3 적어봤어요? 자, 건물은 등기가 되려면 정착성이 있어야 돼. 정착성. 자, 애기분단성이라고 써놔요. 애기분단성.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바깥애자야. 그러니까 왜? 바깥에 애기분단성. 애기분단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주벽이 있어야 돼. 지붕하고 주벽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 그래서 용도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건물에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원칙적으로 갖춰야 돼. 무슨 성?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애기분단성은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 지금 기초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봐요. 자, 나머지는 이해해봐요. 모델하우스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요 지붕과 주벽에서 별표 하나 놓고 개방형 축사라고 써놔봐요. 개방형 축사. 자,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은 등기가 안 돼야 되겠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읽어봐요. 주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개방형 축사도 등기해주자 그래서 자, 우사라고 적어놔요. 우사가 뭐예요? 소. 아주 좋아요. 어떤 사람은 우사라고 안 써고 우산이라는 쓴 사람이 있대. 우사야 우사. 집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소. 자, 돼지집을 뭐라고 그래? 돈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200제곱미터라고 써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개방형 축사도 등기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 나머지는 이해를 해봐요. 자, 주유소 보면 자, 주유소가 있네요. 자, 주유소 켜높이 등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유소 켜높이. 자, 켜높이. 주유소 켜높이 등기 능력이 없겠죠. 여기 읽어봐요. 켜높이가 뭐예요? 지붕이라는 거야. 벽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주유소 켜높이랑 등기 능력이 없다. 자, 켜높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요거예요. 요게 뭐예요? 비행기. 자, 비행기. 자, 비행기 여기 동그란 거 하나 있죠. 조정석 앞에. 이걸 캐노피라고 그래. 그래서 캐노피.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주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잡아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 롤모델로 딱 잡아야 돼. 대상에 따른 물로서 크게 뭐가 있다?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는 뭘로서? 필지로서.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를 이야기하죠. 건물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읽어봐요.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애기분단성은 뭐예요? 지붕과 주벽.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는 거. 개방형 축사. 우사에 돈 써야 돼. 우사 200제곱미터. 우리나라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 법정지상권. 그럼 부동산이란 읽어봐요.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건물. 그러면 객체에 따른 물로서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눠진다라는 거. 지목은 어디에만 기록돼?
토지. 거기까지는 기초공사를 좀 해야 돼. 지금 등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 외울수록 좋아요. 등기법은 아주 쉬워. 요것만 잡아놓으면요. 그러면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뭐예요? 객체, 토지와 건물. 자, 뒷페이지를 넘겨보죠. 자, 뒷페이지는 보니까 기능이 나와 있네. 기능이라는 것은 등기부의 역할이라고 써놔요. 역할. 역할에 따른 분류. 자, 나머지는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가 봐요. 닫게. 닫게라는 게 우리는 참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살려면 다 와야 되는 거야. 대통령 닫게, 국회의원 닫게, 수강생 닫게. 이 닫게 문화가 뭐냐면 동양 사회를 자본주의를 싹트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이게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공자의 말씀입니다. 공자의 정명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닫게가 없어. 닫게. 초딩 닫게, 고딩 닫게.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닫게라는 것은 자기에 주어진 역할이라는 겁니다. 역할. 대한민국에 살려면 이게 바로 닫게.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총학에 있을 때 대학생 의식교육 운동을 벌여봤어요. 닫게라는 정신, 대학생 닫게, 상하탑당한 거, 학문적인 거. 그러면 우리 수강생은 수강생 닫게 1년 안에 해치워버려야 돼요. 맨날 와서 졸면 안 돼요. 자, 수강생 닫게 해야 돼. 그게 이 닫게라는 것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다운 사람이 없고 다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요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 닫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등기가 있어? 사실의 등기. 찾았어요? 사실의 등기와 무슨 등기가 있다? 권리의 등기가 있네. 아까 우리 등기부 봤죠? 사실의 등기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사실의 등기, 니꼴 이렇게 해서 표제부 등기라고 써요. 표제부 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등기라고 써놔요. 부동산 표시의 등기.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표제부 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등기. 자, 그러면 권리의 등기 밑에다 뭐라고 써놔요? 갖고 얼구의 등기. 갖고의 등기. 갖고 얼구.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그게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자, 사실의 등기가 뭔지 한번 봅시다.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즉 부동산 표시 줄 쳐놓으세요. 부동산 표시가 키워드네요.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기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자, 기재, 날인, 등기 용지 이런 단어는 없어졌습니다. 왜? 무슨 등기부니까? 전산 등기부니까. 요즘은 사랑은 뭘로 써요? 연필로 써요? 스마트폰으로 써요? 미치겠어요. 가끔가다 커피숍에 가면 애인인 것 같아요, 둘이. 그래서 말은 없어요. 그래서 말은 없고 스마트폰으로 날려요. 오빠 봤어? 그래요. 뭘 봤냐 그랬더니 스마트폰 지금 문자 날렸는데 봤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뭐 좋은 시대에 세워놔서 그런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은 연필로 써야 돼. 기재. 그 다음에 날인 도장이죠. 등기용지 이런 단어는 없어졌어요. 그럼 다 뭘로 바뀌었어요? 기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기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권리의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이 있는 경우 권리 관계를 등기부에 갖고나 얼구 줄쳐놔요. 갖고나 얼구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기능. 이게 바로 뭐예요? 권리의 등기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한번 갖고 그러면 무슨 번호? 또 까먹었다.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얼굴도 똑같죠. 그러니까 갖고 얼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한번 선생님 봐봐요. 그러면 왜 이런 걸 배우느냐?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요 옆에 이렇게 선이 있죠. 요 선이 있죠. 요 선에다가 몇 개 적어 봅시다.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추정력이라고 써놔봐요. 자, 추정력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가등기라고 적어봐요. 가등기 난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가등기.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를 우리가 이제 부기등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부기등기 한번 써봐요. 자, 오늘은 그러면 3개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자, 추정력에서 추측 동그라미 추라는 것은 추측이야. 추측. 그렇죠. 추측이에요.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추정력 X,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돼.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추정력은 어디에만 나타나? 권리의 등기에서만 나타나. 자, 그러면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는 여기 무슨 등기라고 써놨죠? 가등기.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한다고. 근데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죠. 그러면 순위를 보존할 이유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는 표제부에는 X야. 가등기. 가등기는 그러면 어디만 나타나느냐? 권리의 등기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무슨 등기죠? 표제부죠. 표제부 등기로서 주등기 없어. 근데 부기등기가 없어.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좀 이따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면 부기등기는 어디에만 나타난다? 권리의 등기에서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표제부에는 무슨 등기만 있어? 주등기만 있어. 부기등기가. 그러면 작년, 재작년이에요. 자, 문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부기등기가 아닌 거. 그럼 뭐부터 찾아? 표제부를 찾아야죠. 그래서 5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었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부죠.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정리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표제부 등기 그러면 목차가 생각이 나야 돼. 표제부. 또 까먹었다. 표시번호,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야 돼. 아니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등기부의 역할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무슨 등기랑 나눠진다?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오케이, 거기까지.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세 번째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한번 봐보죠. 여기 봐봐요. 자, 앞으로 이렇게 걸리면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 등기부를 배울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를 더 정립해가죠. 읽어봐요. 표제부, 각구, 얼구.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제부의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읽어봐요. 내용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내용에 따른 분류 찾았어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등기 나오죠. 기입등기는 그 옆에다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기입등기는 요 밑에다가 세세라고 써요. 세세. 자, 세세. 그러면 기입등기 효과는 두 가지 효과를 갖춰야 돼.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거. 무슨 등기? 기입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용으로 가서 줄 쳐놔보죠. 새로운 줄 쳐놔봐요. 새로운 등기 원인에 대해서 새로이 줄 쳐놔봐요.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하며 자, 보전 동그라미. 자, 다음 설정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그게 바로 기입등기의 단어들이야. 새롭다. 바로 봐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할 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보전 등기는 새롭다.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슨 등기? 기입 등기.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설정. 그러면 소유권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되는 거야. 한번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 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이전 등기해줬네. 그러면 이전은 뭐요? 새롭다. 그러면 기입 등기라는 거네. 그러니까 보전, 설정, 이전. 이게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조건 반사로. 기입 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보전, 설정, 이전.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 자, 그 다음에 무슨 등기가 나오죠? 변경 등기는 쓰지 말고 거기에다 줄 쳐놔요. 가로 안에 밑에 봐봐요. 후발적 일부라고 줄 쳐놔요. 후발적 일부. 그러면 변경 등기가 되려면 일부에 후발적 사유해야 돼. 그러면 가로 안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미 등기된 사항이 후발적 줄 쳐놔봐요. 사정으로 일부 줄 쳐놔봐요. 불일치가 된 경우 이를 현재의 실체 관계와 맞춰 바로 잡아 고치는 등기.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변경 등기. 찾았어요? 예. 그럼 밑에 경정 등기가 있네. 경정 등기는 거기에 원시적 줄 쳐놔봐요. 자, 일부만 줄 쳐놔봐요. 그러면 일부 원시적 사유. 이때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
당초 동그라미 쳐놔봐요. 당초. 당초라는 것은 원시적이네. 등기사의 차고나 유류. 유류라는 것은 유류라는 것은 빠진 부분을 이야기해. 그럼 유류가 있어서 등기상의 일부 일부 줄쳐놓으세요. 불일치한 경우에 등기 완료된 이후에 이를 바로잡아 고치는 등기.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돼. 그러면 변경과 경정 등기 사이에다가 두 개를 써봐요. 자, 주소의 변경은 무슨 등기할까요? 자, 주소가 변경했어요. 일부에 대해서 원시적, 후발적이네. 후발적.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러면 우로 하살표하면 되겠네요. 자, 주소의 오기는 뭐예요? 오기라는 것은 애시당초 잘못 적은 거죠.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되네. 자, 주소의 변경은 변경 등기야. 주소의 오기는 무슨 등기? 경정 등기. 그러면 변경과 경정의 차이점은 뭐예요?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범위는 일부라는 겁니다. 자, 일부에 대해서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네. 말소 등기는 등기의 전부 줄쳐놓으세요. 등기의 전부 소멸. 그러면 전부 줄쳐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권리적 측면. 자, 그러면 기존 등기가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관계와 전부 줄쳐놔요. 전부 줄쳐놓고 부적법 파괴된 경우 줄쳐놔요. 나머지는 읽어봅시다. 기존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실체관계와 전부 부적법 파괴된 경우에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럼 말소는 읽어봐요. 무슨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 줄잖아 봐요. 전부 멸실. 가로 안에 있죠. 부동산이 전부 멸실. 그럼 멸실 등기는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실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자, 1번에 부동산이 전부 멸실 줄쳐놓으세요. 전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멸실 등기. 2번에 부동산이 일부 줄쳐놔요. 일부가 멸실되면 그때는 멸실 등기가 아닙니다. 무슨 등기일까요? 변경 등기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일부가 불타면 변경 등기라는 거야. 범위에 따라서 달라. 근데 제일 초보자들이 구분을 못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읽어봐요. 말소 등기는 어떠한 측면? 권리적 측면.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야. 사실적 측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소와 멸실 등기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책을 읽을 때 말소 등기, 권리적 측면이구나. 전부 불일치. 멸실 등기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어떤 측면? 전부 멸실. 그러면 이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일부가 불타면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자, 회복 등기네요. 말소 회복 등기. 법률적으로 소멸한 등기 회복 줄쳐놓으세요. 자, 가로 안에. 그러면 거기 밑에다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자,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놓고 가로 안에 이제 거기 내용으로 가서 부적법 말소 줄쳐놔요. 자, 부적법 말소 줄쳐놓고 등기 전부 줄쳐놓고 일부 줄쳐놓고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 그래서 전부 일부 부적법이야. 부적법으로 말소. 그러면 부적법 말소 줄쳐놓은 자리에다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언제나라고 써놔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언제나. 자, 그러면 그 밑에 참고용으로 하나 써봅시다. 자, 이렇게 써놔봐요. 맨 밑에다가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 써놔봐요. 맨 밑에다가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 말소 등기야 말소 등기.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안 되죠. 송카 맞았어요. 왜?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옛날에 수강생이 딱 처음으로 질문이 와봤어요. 근데 이름을 그래서 알았어요. 자, 봐봐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름 써봐 그랬어요. A4 용지예요. A4 용지에서 이름 써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박연아라고 썼네. 그래서 이름을 알았어요. 독종이야, 독종. 6개월 만에 합격. 독종이에요. 독종. 제가 그래서 뭐예요? 야간 수강생인데 제가 도망을 가려면 뭐예요? 자, 다 체크를 해가지고 와. 그래서 뭐야 1시간 동안 저랑 스터디하는 거야.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그러고 와서 1시간 동안 내내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말소등기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A4 용지 가져와. 이름 적어봐. 박연하라고 졌네. 지우개 있니? 그랬더니 이때 지워봐 그랬더니 지웠어요. 또 지워봐 그랬더니 선생님 지웠는데요. 그래 읽어봐요. 말소등기 인정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름 적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박연아 그래 그게 말소 회복 등기다.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앞에 말소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에 의한 말소 등기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는 뭐의 대상이 돼?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이 돼.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그럼 부적법 말소 이건 뭐야? 언제나 이렇게 돼야 돼.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설명을 듣고 넘기자고요. 자 그러면 시험은 자 봐봐요.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소야. 등기소. 자 소통이 돼야 되니까. 자 등기소가 불탔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등기부가 뭐에 소실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때 해주는 등기가 읽어봐요. 이게 멸실회복 등기라는 거야. 멸실회복 등기. 근데 지금은 멸실회복 등기가 제도적 의의가 상실이 돼버렸어. 왜 그럴까요? 지금 전부 등기소가 불타더라도 전산 등기소잖아. 전산 등기소는 파일을 복사해놨어 안 해놨어? 그냥 안전한 곳에 보관했죠. 그걸 가지고 와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 뭐예요? 제목 KT 난리 났었죠. 마포가 불이 나가지고 뭐예요? 통화가 안 되는 거야. 통화가 안 되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멸실회복 등기는 등기부가 멸실했을 때 하는 등기야. 멸실회복 등기야.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 거진 출제 가능성은 없어. 그러니까 멸실회복 등기의 제도적 의의는 상실이 됐습니다. 개념 정도는 한번 잡아주는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무슨 등기가 있어? 멸실회복 등기. 물리적으로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거. 뭐가 멸실한 거죠? 등기부가 멸실했어. 그러면 거기 뒤에 등기부 줄 쳐놔봐요. 자 등기부 전부 줄 쳐놔봐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 줄 쳐놔봐요. 그러면 등기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가 뭐예요? 멸실 회복 등기야. 그럼 지금은 개념 정도만 한번 잡아두라고.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신청서 편철부가 뭐 됐다? 폐지. 왜 폐지가 됐을까요? 신청서 등기부 부본 자료 때문에 폐지가 됐다라는 거야. 옛날에는 봐봐요. 옛날 등기소는 등기부 만들어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적게 걸려서요. 많이. 그때는 미봉책으로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신청서 편철부가 뭐 됐다? 폐지가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제발 좀 가서 좀 해워요. 제가 이번 주 프린트만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냥 달달달달 숙제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봐봐요. 무슨 따라 몰려? 기입등기. 읽어봐요. 기입등기는 새롭다 보전 설정 이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자 제가 나올 때마다 기입등기란 새롭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입등기라는 것은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무슨 등기? 기입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등기. 변경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후발적 사유. 좋아요.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 자 그러면 네 번째 말소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부적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멸실등기는 권리적 측면 사실적 측면 전부 멸실등기. 여섯 번째 회복등기가 있어요. 회복등기는 무슨 등기가 있죠? 말소회복등기와 멸실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됐을 때. 그럼 말소등기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때 무슨 등기한다? 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가 전부 일부 소실했을 때 하는 등기. 개념 정도만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자 그러면 읽어봐요.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등기 공통점.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봐봐요. 자 그럼 다음 중
다음 중 등기를 분류한 것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1번의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말소, 부기 등기.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내용에 따른 분류가 뭐가 있는지 완전 머릿속에 고착화시켜 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봐봐요. 이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자, 뭐예요? 표제부, 갖고, 얼고. 표제부는 무슨 번호예요? 표제부는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그러면 순위번호 1. 1번 다음에 몇 번? 2번.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주등기가 되는 거야. 주등기. 한번 봐자게. 자, 1번 여기 있네요. 그러면 1-1 나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1번 형식에 따른 분류가 주등기고 1-1의 형식이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그러면 1-1에 -1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나요? 2번은 무슨 등기? 주등기. 2-1은 부기등기.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누가 이겨? 1번. 그러면 1-1하고 2-1이 싸우면 누가 이겨? 1-1. 그러면 1-1하고 1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1번. 그러면 1-1하고 1-1이 -1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1-1. 이게 교과서에 이제 설명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1, 2, 3, 4로 나가는 형식이 무슨 등기? 주등기. 1-1로 나가는 거. 부기등기. 그래서 4번에 봐봐요.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 찾았어요? 예. 그러면 주등기 밑에다가 써놔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자, 주등기 밑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1번 다음에 몇 번? 2번. 그래서 2번. 신번호를 붙여간다 써요. 자, 신등기라는 말을 써. 같은 말이야. 주등기, 신등기. 자, 1번 다음에 몇 번? 2번. 2번 다음에 몇 번? 3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그래서 읽어봐요. 독립등기가 되는 거야. 독립등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주등기를 그럼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주된 등기라고 그래. 주된 등기. 그러면 봐봐요. 주등기, 신등기, 독립등기, 주된 등기.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럼 주된 등기가 있으면 무슨 등기가 있다? 종된 등기. 그 종된 등기가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찾았죠? 그럼 부기등기는 매년 나와. 예적 측면으로서.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야. 그러면 주등기는 원칙적 원칙이죠. 그러면 부기등기는 무슨 측면이에요? 예적 측면. 그러면 부기등기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별표가 5개. 역시 올해 부기등기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재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 관계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주등기 무슨 등기? 신등기, 독립등기, 주된등기, 부기등기. 원칙이 다이다. 왜? 자,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보죠. 주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행해진 등기. 그럼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 번호에 알아서 행해진 등기. 이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가 돼. 자, 그 옆에 우측에다 여백이 있으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오늘은 2개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2개. 2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자,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 자,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일까요? 이때는 주등기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면 뭐예요? 부기등기야. 부기등기.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그러면 저기 봐봐요. 자, 그러면 저기 자 변경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죠. 일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변경 등기는 원칙상 부기등기야. 말소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독립해 다닐 수 있네. 언제나 주등기가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다 잡을 거고요. 하나 더 적어요.
자, 소유권으로 만약에 소유권으로 파생이 됐다. 소유권으로 파생이 되면 무슨 등기일까요? 그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져. 소유권 이의 권리로 파생되면 원칙상 부기부의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건 목적은 파생을 뭐예요? 써놔요. 목적으로 써놔봐요.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의 권리로 할 때는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라는 거야. 읽어봐요. 무슨 건? 소유권 이해 권리. 아주 간단해. 그러면 파생을 극단적으로 구체화시켜 볼까요? 그래서 이전이라고 써봐요. 이전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제 숙제해 보자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 주등기. 소유권으로 파생되면 주등기.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주등기.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파생될 때는 무슨 등기? 그때는 부기 등기라는 거야.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 그럼 저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봐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읽어봐요. 이전이죠.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속된 말로 대가리에 소유권이 붙었죠. 뭐라고요? 주등기.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선세권.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웠어요.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써봐봐요.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이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예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 그러니까 5가지 형태가 나올 겁니다. 오늘은 그 전처준으로서 2개 정도를 봤어요. 그럼 봐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무슨 등기? 주.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 소유권으로 파생이 됐다. 그때는 주등기. 소유권 이의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구체화시키면 이전이네.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 저당권.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야. 그럼 이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등기 부기 등기의 관계에서 요 2개만 요번 달 것에 감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새롭게 배워요. 그러면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려서 읽어봐요. 주등기와 부기 등기. 부기 등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2.5점짜리야. 그러면 주등기를 다른 말로 뭐예요? 신등기, 독립등기, 주된 등기. 그러면 주된 등기의 반대말은 정된 등기.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부기 등기야. 자, 부기 등기는 정된 등기. 원칙에 의해요. 예외. 예라는 것은 여기에다 써요. 이게 법률 규정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법률 규정. 그럼 부기 등기는 무슨 근거에 따르죠? 법률 규정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적 측면은 그래서 법률 규정. 이런 암시도 한번 감을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어봤어요.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러서 무슨 등기로 나눠진다? 주등기와 부기 등기. 그렇죠. 주등기를 다른 말로 또 까먹었다. 신등기. 신등기를 다른 말로 자, 독립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주된 등기. 그러면 종된 등기가 뭐가 있어요? 부기 등기. 부기 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니까 단단히 대비를 해줘야 돼. 자, 이번에는 여기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또 그림을 또 그리네. 계속 출발점이 등기부에서 나타나고 있죠. 여기는 뭐 읽어봐요. 표제부, 갖고, 얼구. 그러면 여기에다 가등기가 나왔어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냐? 순위 버전이거든. 그래서 거기 5번에 뭐가 나와요? 효력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 찾았어요. 전국 등기는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등기. 이게 바로 전국 등기라는 거야. 전국 등기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본등기. 이게 본선이야, 본선. 월드컵에 갖다 대면 본등기.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물권적 효력을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가 있다?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별표 5개 넣으세요. 예비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4문제가 출제됩니다. 민법등기법에서 엄청나게 출제되는 포인트야. 가등기는. 그러면 전국등기와 관련돼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본래의 등기. 이걸 뭐라고 그래? 전국등기.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가등기.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예비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저희가 이제 5번째.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봐봐요. 무슨 등기가 있다? 전국 등기. 전국 등기가 뭐예요? 예비 등기가 있다.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무슨 등기? 본 등기. 그러면 예비 등기를 뭐라 그래?
가등기. 가등기는 예비등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번등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주등기. 주등기는 뭐예요? 방법에 따른 분류. 번등기는 혈액에 따른 분류. 그럼 책에서 막 이제 책 혼란스럽습니다. 막 봐봐요. 책을 막 읽다 보면 뭐예요? 읽어봐요. 주등기. 여기는. 그럼 막 책 읽다 보면 주등기, 번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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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등기 막 이렇게 나와요. 막 혼란스러운 거야. 책이 안 잡히니까. 자, 그러면 읽어봐요. 주등기는 방법, 번등기는 혈액에 따른 분류야. 혈액. 그래서 예비등기, 가등기, 별표 5개. 가등기는 옆에다 3개만 딱 쓰면.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일단 오늘 이번 달 것은 순위 버전이라고 써놔요. 순위 버전. 가등기는 순위 버전적 혈액이 있습니다. 가등기는.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임시 가짜거든.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옆에 가보자. 자, 부동산 물건 변동과는 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등기로서 일반적으로 가등기 자체만으로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 시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순위 보전적 효력 줄 서놔요. 자, 순위 보전적 효력. 그래서 예고 등기는 그 밑에 뭐가 됐죠? 폐지. 좀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예고 등기는 폐지됐어요. 옛날에 예비 등기는 대표 선수가 가등기가 예고 등기가 있었는데 예고 등기 개정됨으로써 과거에 폐지가 됐다라는 거. 자, 일단 예고 등기 폐지 줄 한번 쳐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효력. 효력은 무슨 등기가 있다?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예비 등기를 읽어봐요. 번등기라고 그래요. 예비등기 대표 선수, 가등기,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이렇게 이제 잡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보죠. 자, 등기 절차의 개시. 개시 동그라미. 개시. 개시. 동그라미 쳐놨어요. 자, 개시에 따른 분류로서 거기 신청 줄 쳐놔봐요. 신청. 신청. 찾았어요? 신청 밑에 당사자로 써놔요. 당사자.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이야. 자, 밑에 촉탁 줄 서놔봐요. 관공서 게시하면 촉탁 등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직권 등기가 있을 거예요. 등기관이라고 써놔요. 등기관이 게시하면 뭐예요? 직권 등기야. 자, 명령 등기 찾았어요? 명령 등기 줄 서놓고 법원이라고 써놔요. 법원. 명령 등기는 법원. 근데 거기 법원이라고 써놓대. 자, 하나 더 써놔야 돼. 자, 명령 등기는 법원이고요. 자, 이신청이라고 써놔요. 이신청. 자, 이신청이 붙어야 명령 등기야. 자, 이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관공서로 빠져서 촉탁 등기가 돼. 조심해야 돼. 나중에 여기 기초를 좀 공사해야 돼요. 자, 명령 등기는 누가 게시해? 법원. 다음 무슨 신청? 이신청이 붙어야 돼. 자, 그럼 한번 숙지해 볼까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명령은 뭘로? 이신청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당사자, 신청. 자, 관공서, 촉탁. 그래서 촉탁. 자, 등기관, 직권. 그래서 직권. 법원의 명령. 그렇죠.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야 돼? 이신청으로.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볼래요? 이 두 개.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뭐예요? 원칙이고, 요 두 개가 예외. 그럼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예외에서 나와요? 예외. 그러니까 시험이 하이라이트야. 우리 형님을 무진장 괴롭히는 애야. 등기관의 직권 등기가. 앞으로. 자,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놔야 돼? 이 신청. 이 신청. 한번 읽어볼래요? 예외. 예외하지 말고 여기에다도 법률 규정이라고 써놔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예적 측면이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등기부의 분류, 등기의 종류 6개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6개를 머릿속에 고착화시켜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대상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2 하나 돼 있다.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와
관리의 등기. 이게 완전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등기,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등기가 있다? 주 등기와 부기 등기. 그러면 혈액에 따른 분류로서 전국 등기가 뭐예요?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누가 있다? 예비 등기는 대표 선수가 가 등기. 가 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당사자 또 까먹었다.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가 직권, 법원의 명령, 뭘로? 이의신청으로.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읽어봐요. 신청, 이걸 보는 순간 적탁, 등기관을 보는 순간 직권, 법원, 명령.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이의신청이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딱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다 요거 하나 써놔봐요. 여백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처분 제한의 등기. 그래서 등기법 기초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처분 제한. 이제 앞으로 등기법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 자, 함부로 처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여기에다 써놔요. 처분 제한은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고 계약으로 정해서 안 돼요. 계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약 특약으로 정할 수도 없어. 특약도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처분 제한은. 처분 제한 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자, 처분 제한 등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그래서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자, 처분 제한 등기에서 가압류, 가처분. 특히 이제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가압류, 가처분은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고.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를 읽어봐요.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반드시 법률의 규정. 그러면 여기에서 갖다 붙여봐요. 가처분 등기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가처분은 특약할 수 있다. 어때? X. 가압류는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가압류는 그러면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기준은 뭘까요? 써요. 가압류는 뭐예요? 피보전 권리가 금전. 뭐라고 써놨어요? 금전 이해 권리. 이렇게 써놔야 돼요. 자, 가압류는 금전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요걸 딱 적어놓고 자, 봐봐요. 자, 채무자가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을 꿔줬어.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자, 채무자 뒷조사 해봐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자, 그때는 뭐야? 가압류한다, 가처분한다. 가압류야. 금전 피보전 권리를 금전을 할 때는 가압류가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금전 이해 권리. 금전 이해 권리가 뭐가 있는데? 부동산이 있잖아. 부동산. 부동산을 근거로 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가처분이 되는 거야. 가처분. 자, 제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놨는데 전 세입자가 주인이 돈을 안 갚아요. 그때는 그러면 가압류야, 가처분이야? 가처분이 들어간다는 거야. 가처분. 그러니까 피보전 권리가 금전은 읽어봐요. 가압류. 요거는 금전 이해 권리. 무슨 처분? 가처분이 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제한 등기다? 처분 제한 등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러면 이제 가처분 등기는 어디에? 읽어봐요. 부동산. 옛날에 이제 부동산 가처분 등기가 튀어 들어와서 이제 법률에 이제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법률에 근거를 해놨습니다. 근데 가처분 등기하고 누구하고 싸움이 벌어졌어? 누구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고 등기하고 싸움이 벌어졌어. 예고 등기. 누가 이겼어요? 가처분이 이겼네. 그래서 예고 등기는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예고 등기가 뭐다? 폐지. 아까 예고 등기 폐지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고 등기가 폐지된 것은 예고 등기가 폐지된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가처분 때문에 그래. 그러게 아까 위에 가봐요. 아까 5번에 AB 등기에서 예고 등기 뭐 됐다? 폐지됐다. 자, 봐, 얘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예고 등기가 뭐 됐다? 폐지됐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봐봐요. 사람들은 또 요 두 개가 헷갈려요. 자, 봐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서 해요?
법원이거든. 법원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올해 놀랬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일단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 가. 법원은 뭐예요? 세자로 건지면 강공서잖아. 강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써요. 무슨 등기예요? 적탁 등기라는 거래. 그러니까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예요? 아까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뭐예요? 강공서거든. 법원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우리 형님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 봐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이잖아. 법원. 그러니까 명령 등기하고 촉탁 등기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촉탁 등기는 읽어봐요. 누가 하는 거죠? 항공서. 그러니까 법원은 뭐예요? 명령 등기죠.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 신청. 이게 빠지면 법원은 강공서거든. 무슨 등기야? 촉탁 등기라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라는 거야. 촉탁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가르쳤으면 하나는 알아야 되겠네. 자,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체납처분 압류등기. 체납처분은 어디 있어요? 세무서잖아, 세무서. 세무서는 뭐 읽어봐요. 그래요, 촉탁등기, 그죠. 체납처분은 촉탁등기를, 그죠. 그러니까 어려워할 게 없어요. 자기가 자꾸 어려워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이 틀을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여기 봐봐요.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감, 법원의 명령, 뭘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뭐예요? 강공서라니까.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러면 요 두 개가 원칙, 요 두 개가 뭐예요? 예외라는 거야. 그러면 제발 좀 오늘 집에 가셔서 다음 주에 애월 때 달달 좀 숙제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 등기법 나갈 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보다도 좀 지금 기초 잡기 때문에 애호라는 거야. 애호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요렇게 이제 지워서 사실 오늘 못 외우면 집에도 안 보내줘야 돼요. 사실. 자, 여기 봐봐요. 등기 분류 몇 단계? 6개. 대상, 토지와 건물. 그죠. 기능에 따른 분류는 뭐예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방법, 내용에 따른 분류는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요건이 떠올라야 된다. 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는 주등기와 부기등기. 효력은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예비 등기 대표 선서 가등기. 그러면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그죠. 이의 신청이 붙어야 돼. 만약에 법원인데 이의 신청이 빠지면 그때는 강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또 하나, 맨 밑에다 하나 또 기초공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뭘 배웠어요? 득실 변경을 배웠죠. 득이 뭐예요? 더 취득이야, 취득. 읽어봐요. 변경,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실, 소멸. 그래서 자, 취득, 변경, 소멸.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 득실 변경이라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취득에는 무슨 취득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어. 승계 취득이 있고요. 승계 취득은 뭐가 있느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어. 설정적 승계. 그러면 이전적 승계는 두 개로 또 나눠져요. 뭐로 나눠질까요? 자, 포괄 승계하고 특정 승계로 나눠져. 그러면 자기가 취득 그러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다시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자, 그러면 아까 이전은 뭐라고 그랬죠? 주체 변동이라고 그랬죠. 설정은 제한 물건의 설정. 그렇죠. 설정적 승계. 자, 이전적 승계는 읽어봐요.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나눠져.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상속. 상속은 무슨 승계일까요? 포괄 승계야. 매매는 특정 승계네. 그러면 상속은 포괄 승계.
매매는 특정 성계로서 무슨 성계죠? 이전적 성계. 무슨 취득이죠? 성계 취득이다. 자, 변경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은 요거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주체의 변경.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경에는 주, 내, 작 이렇게 외워요. 주, 내, 작. 자, 주가 뭐예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그래서 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잘 해놓으니까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 내, 작 이렇게 주가 뭐예요? 주체의 변경, 내가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자, 소멸은 두 가지가 있죠.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 근데 이거는 참 잘 외워요. 외인차 과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잘 외워요.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 이거는 잘 외웁니다. 근데 덕실 변경 아주 중요하죠. 덕실 변경은 뭐라는 거 읽어봐요. 다시. 취득과 변경과 소멸.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그러면 변경에는 주, 내작,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소멸은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 그럼 자기가 써먹어 봐요. 만약에 자 이런 내용이 있다. 갑이 뭐에 월한테 집을 팔아서 그럼 뭐죠? 읽어봐요. 매매를 했죠. 매매. 이쪽에는 무슨 취득이죠? 승계취득. 승계취득 중에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 중에 설정 승계가 되네. 자, 그러면 A가 B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읽어봐요. 변경 중에 주체 변경. 소멸은 뭐예요? 읽어봐요. 상대적 소멸.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절대적 소멸은 아니죠. 절대적 소멸은 지구에서 사라지는 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취득, 변경, 소멸. 요거 이제 저희가 득실, 변경 세 가지 관점에서 외워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체법상 권리변동이야. 근데 절차법상 권리변동은 우리가 또다시 옆에다 하나 써놔요. 오늘 마지막 캠선이네. 자, 그러면 뭘 써놓냐면 자, 이렇게 써놔요.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써놔요. 보설, 이변, 처서. 보설, 이변, 처서. 보설, 이변, 처서. 일단 요건 외우자고요. 읽어봐요. 뭐라고? 보설, 이변, 처서. 보가 뭐예요? 이제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 써요. 보전. 자, 설이 뭘까요? 설정. 그렇죠. 자, 이가 뭘까요? 이전. 변이 뭘까요? 변경. 자, 처가 뭘까요? 처분의 제한. 자, 소가 뭘까요? 소멸.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잘 외워. 그러니까 저거는 잘 외우면서 왜 이거는 못 외우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도 못 외워서 이렇게 해서 보설, 이변, 처서. 보가 뭐예요? 보전. 자, 보전은 뭐예요? 아까 했는데. 또 다 까먹었다. 보전은. 자, 각각을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모든 등기 출발점은 보전이죠. 그래서 보전은 별표가 5개짜리네. 자, 설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했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래서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걸 설정이라고 그럽니다. 주 이전도 아까 했는데 뭐예요? 그렇죠. 주체의 변동이네. 주체의 변동. 그래서 인이 바뀌는 거죠. 인이 바뀌는 거. 자, 인에는 무슨 인이 있죠? 뭐라고 써놨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자연인과 법인. 자, 우리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법학에서 인하면 무슨 인? 자연인, 법인. 이걸 생각해야 돼. 자, 사람만, 우리 자꾸 생각이 좁은 사람은 사람만 인인 줄 알아요. 인하면 뭐예요? 읽어봐요. 자연인과 법인. 이게 반이 인이야. 자, 봐봐요. 그러면 주체 A가 B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이전 등기. 자, 변경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객체의 변동이라고 써놔요. 객체의 변동. 변동. 아니면 권리 내용 변동. 권리 내용 변동. 변동. 자, 변경, 객체의 변동, 권리 내용 변동. 자, 처분의 제한 등기는 아까 미리 써놨으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만 써놔보죠. 아까 가압류와 가처분. 이제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또 까먹었다.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야. 아까 가압류가 금전이니까 청구 금액은 어디만 나타난다? 가압류에서만 나타나.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래서 별표가 3개짜리예요. 자, 그래서 처분 제한 대표 선수가 가압류, 가처분 아까 써놨고요. 소멸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 우리 민법에서 득실 변경 하듯이 우리 절차법상 권리 변동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이걸 하도 못 외우니까 이렇게 잘라서 두 단어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보가 뭐예요? 보전. 보전은 읽어봐요.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설정이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주체의 변동 뭐예요? 이전.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읽어봐요. 가압류, 가처분. 소멸이죠.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이제 봐봐요. 자, 일가뼈한테 뭐예요?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읽어봐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누가 설정해줬어요? A가 B한테. 그럼 이거는 무슨 등기로? 전세권 설정 등기야. 자, B가 C로 바뀌었어. 주체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러면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야. 무슨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여기 1억이 바뀌었어요. 1억은 뭐예요? 여기 읽어봐요. 권리 내용이 변동됐죠. 권리 내용이 변동이 되니까 그때는 무슨 등기다? 전세권 변경 등기네. 자, 그러면 봐봐. A에서 B로 최출하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A가 B가 C로 바뀌었다. 전세권 이전 등기. 요게 바뀌었다. 전세권 변경 등기야.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전세권 이전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전세권 변경 등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등기법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자, 그러면 요거 설정은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전은 뭐예요?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그러면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 선수가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소멸은 소멸. 한번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빨리 읽을수록 좋아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그랬죠? 득실 변경. 취득, 변경, 소멸.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변경은 주, 내, 작.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소멸은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 읽어봐요. 득실 변경. 이게 곧 뭐가 될까요? 득실 변경이. 뭐라고 써놨죠? 법률 효과가 되는 거죠. 법률 효과.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을 겁니다. 법률 효과. 자, 그래서 오늘 뭐 기본으로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안 되지만 프린터 몇 장이에요? 3장이죠. 분량으로는 약 500페이지 분량을 쏟아부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등기법 기초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첫 걸음만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프린터 한 달 동안 자, 최근 기초인문서는 서브로 보고 요걸 이제 계속 요거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외워두면 프린트 수업한 걸 외워놓으면 등기법 목차도 싹 다 잡혀. 싹 다 잡힌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프린트에 정리해놓은 것들은 자꾸 외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는 이해하랍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외우고 나서 이해를 하세요. 그게 가장 공부. 우리 형님들은 나중에 시험 보려면 암기가 안 되니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암기가 빨리빨리 해놔야 돼. 그래서 등기 분류 6단계. 표제부. 일반 등기는 표제부 각 걸고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사실의 등기. 각구는
소유권이고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권리의 등기야. 기능에 따라 물리로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이걸 머릿속에 완전 고착화시켜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정말 헷갈립니다. 등기법. 이걸 못해서 그래. 요 기본적으로 요 등기부 요 페이지 3장만 지금 암기가 되면 등기법 8문제는 그냥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자꾸 밀어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걸 밀어놓으니까. 등기법 지금 한 50% 끝난 거예요. 50%요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거 버리지 말고 1, 2월 달 한 번 더 나갈 거예요. 1, 2월 달. 이 프린트는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고 그때 그러면 저는 등기법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프린트하고 또 뭐 보면 돼? 물권법이 올라가면 등기법도 자동적으로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잘해야 등기법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민법적인 어떤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암기 좀 해주세요. 오늘 제발 부탁이야. 딴 날은 복습을 안 하는데 오늘만 복습 좀 해줘요. 오늘만. 다음번에는 복습해달라는 말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게 3주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이것만 좀 외워달라는 거. 가능합니다. 안 하니까 불가능한 거지. 하면 인간의 잠재 능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또 요즘 오늘부터 독감이 많이 유행이래요.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면 10일 갑니다. 10일이면 수업 빠지면 아깝거든.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